그 좀 생각의 전환이 좀 있으신 분 있습니까? 혹시 설명해 주세요. 없어? 없어요? 그 어제 밤인가 그 정시반 수요조사 한 걸로 알고 있거든? 쌤이 알기로. 네. 아, 네, 들어오세요. 네, 저쪽에 앉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시반 수요조사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니네 어떻게 하기로 했냐? 혹시 생각 있는 사람 있냐? 없어요? 너도 없어? 여도 없어? 저요? 아니 그냥 물어본 거야. 아 그래요? 아 의미 있는 거 아니야? 별 의미 있는 거 아니야? 그냥 물어본 거야. 어. 일단 이번 학기까지. 아 그래? 어. 저기 뭐 재훈이 없어? 현수도 없어? 그래? 현수도 없어? 오 알겠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알고 있을게. 네. 우선은 그 뭐 이제 얘기한 김에 그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번 그 8월 30일부터인가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어. 그 정시반이. 그래서 미리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너네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는 시점 12월 아마 중순 정도가 되겠지.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전체 다 이제 고3반으로 아마 편입이 될 거야. 그때 예비 고3반으로. 그러니까 사실상 그 이번 2학기 이제 내신 대비를 이제 저랑 안 한다면은 다음 주 수업이 이제 우리 마지막 수업이야. 잘 살아. 윤은 제외야. 윤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잘 살아? 아무튼 뭐 그렇다고요. 그래서 잠깐만. 차차차차. 그 여러분이 이제 아무래도 궁금해할 거는 내신 대비 이제 그 시간표 관련된 거겠죠. 시간표는 일단 내가 뭐 가안으로는 짜놨는데 아직은 좀 손봐야 될 것들이 조금 많이 있어. 그래서 그거는 내가 좀 확정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한테 다음 주 아마 늦어도 아무리 늦어도 금요일까지는 공지를 해줄게요. 뭐 담당 선생님 배정이나 이런 건 얼추 했는데 이것도 역시나 좀 이제 변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는 내가 다음 주에 얘기를 해줄게. 뭐 궁금한 거 없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데일리 검사합시다. 다 들어. 들어. 에이 뭐야? 네. 왜 이렇게 너덜거려 이거? 그다음에 재훈이. 본문에 있었나? 인하리션? 여기 있네 여기. 인하리션으로 그러면 상관없어요. 문맥상은 상관없어요. 이것이 뭐야 오늘? 그다음에 요거를 좀 알아두시면 되는 게 이게 우리가 메이트 같은 경우가 뒤에 바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없거든. 그러니까 요거를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에포트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노력을 이룬다라는 표현을 쓸 때 make effort를 쓰거든. 근데 effort가 주어 자리로 왔으니까 수동태로 쓰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노력이 이루어진다. 이쪽으로 너가 생각을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 수동태로 안 쓰냐고요? 아니요, 수동태로 쓸 수도 있죠. 근데 그때는 우리가 일단 스펠링이 필요고 R은 넣어줘요. 그래서 be referred to로 쓰고 refer to로 쓰면 refer to A as B로 보통 많이 써. refer to A as B. 그러니까 refer to 자체가 이제 refer to A as B로 나올 때 보통 우리가 이제 수동태로 쓰면은 be referred to as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많이 써. 아, 시연이 안 했지. 그다음에 풀 있으세요? 풀? 저기 있다. 땡큐. 내가 문구점 아저씨냐, 나 지금 아저씨. 이거 어느 나라 말이야 이거는 자식아. 얘는 뭐 문맥상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단어를 안 써. 맞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모두 활용할 것이라고 나왔으니까 조건이. 이걸로 써도 되는데 근데 얘가 동사거든. 그러니까 I 인정을 썼다는 느낌인데. 아니 이거는 자시가 스위치는 그냥 아무 말 대잔 썼으면 아무 말 안 했지. 여기는 나쁘지 않았는데 그래도 여기가 좀 어렵다. 오케이 알았어. 자 알겠습니다. 시연이는 일단 답지라도 좀 줄 테니까 요거 같이 보고. 자 같이 봅시다. 어휴 내가 오랜만에 이쪽 강의실에서 하다 보니까 자 볼게요. 1번부터. 자 1번 일단 그래 소재부터 보자면 인간의 타고난 음악성에 대한 의문이라고 나왔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초반에 이 음악성에 대한 의문을 짓기 전에 이제 언어랑 이제 조금 비교를 했었지. 그러니까 인간 같은 경우가 언어를 배우는 능력은 이제 선천적이다. 근데 음악이라는 게 과연 선천적일까? 이러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했었어. 그래서 결론은 뭐였냐? 선천적이다. 다만 우리가 언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다 한국말을 할 줄 안다고 해갖고 니네가 국어 다 1등급 나오는 게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할 줄 안다고 뭔가 할 줄 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음악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음악성도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전부 다 타고나는 속성이지만 우리가 어떤 전문적인 영역에 들어서려면은 어느 정도 재능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이제 내용을 이제 서술하는 건데 이제 조건이 조금 까다롭게 지금 나와 있어요. 일단은 어영변화 가능하고요. 그 내가 매번 말하는 거 있지. 어영변화 가능하다는 건 뭐다? 어영변화 하라는 소리라고 했어. 두 번째, 주어진 단어 모두 한 번씩은 활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일단 무조건 써야 된다는 거야. 세 번째, 주어진 단어 외 추가 단어는 본문에서 찾아 써라. 본문에 나와 있는 거. 네 번째, 한 칸당 하나의 단어만을 써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초반에 빈칸 부분을 보면은 unlike 뭐뭐와 달리 해갖고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언어를 학습하는 능력이 그럼 여기서는 선천적이란 말이 당연히 나와야겠지? 언어를 배우는 거는 타고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타고난, innate 쓴 거다. 여기에서 아까 전에 그 inherit이라는 단어를 활용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inherit을 쓰려면 아무래도 ing형으로 쓰는 게 조금 더 낫겠죠. 문맥상 그 어법적으로 봤을 때 unlike 나와 있으니까. 이어서 보자면 the concept of music 음악의 개념은요. 여기에서 개념이 주어니까 당연히 수일치 동사 맞춰서 써야겠죠? 다르답니다. From culture to culture 문화마다 달라. So 그래서 it is not blah blah whether절 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 whether절이 진주어라고 생각하면 돼. 음악에 대한 타원트가 재능이 타고난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라고 했어요. 문화마다. 이거는 글의 초반부에 나온 내용이었죠. 그렇죠? 초반부를 보시면 다시 한번 아시겠지만 문화마다 지금 이제 이게 음악적으로 이게 타고난 재능인 거지. 음악성이라는 게. 그거 확실하게 알 수 없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지. 근데 하지만 연구는 말을 해주느냐?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expertise가 될 수는 없답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전문성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뭐다? 음악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태어난다라고 한 거죠. 결국에 음악성도 뭐다? 선천적이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넘어갈게요. 두 번째. 투키디데스 함정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 요약을 간략하게 보자면은 기존 강국 그리고 신흥 강국 간의 긴장을 일컫는 말 이게 이제 투키디데스 함정이었죠. 근데 맨 마지막 문장에 그런 말이 나왔었어. 이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게 이제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쓴 요약문이 사실상 거의 그대로예요. 그대로 이거 내가 우리 니네 그 수업 자료로 만드는 거 있잖아. 그거 그대로 사실상 출제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건을 또 보자면 어영변화 가능하다. 어영변화 하라는 소리 모두 활용하고 한 번씩 써라. 그리고 추가 단어 없다. 가장 일반적인 조건으로서 제가 달아놨습니다. 주어가 effort로 나왔는데 자 아까 전에 제가 말했다시피 노력이 요구된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력을 들이다, 노력을 한다라고 말할 때 make 동사를 많이 쓴단 말이야. make 동사, make effort겠어. 됐어? 그런데 지금 주어 자리에 effort가 나와 있고 힌트 단어를 보면은 여기 make가 나와 있거든. 그러면 노력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should be made라는 형태가 나온 것이다.
그래서 노력이 이루어져야 돼. 뭐 하려면은 투키디데스 함정에서 벗어나려면요. 그래서 to escape the 투키디데스 trap 나온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이 이 투키디데스 트랩이라는 게 이제 뭔지에 대한 설명, 부연 설명이 필요하니까 여기 힌트 단어에 나와 있는 refer to를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refer to는 내가 뭐라고 했어? 사실상 mean이야, mean. 의미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투키디데스 함정에 대한 개념적인 부분이 이제 뒤에서 언급되면 되겠죠. 뭐다? 기존의 그리고 신흥의 강국이 되는 거죠. 요 간의 긴장을 의미하는 그런 투키디데스 함정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사실 요 요약문은 뭐냐? 글의 초반부에 나온 거와 마지막 부분에 나온 거 이 두 개 합친 게 요약문으로 지금 결국에 쓰인 거예요. 투키디데스 함정에 대해서 요 부분에 지금 설명이 나와 있죠. 그렇죠? 여기 초반부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이 투키디데스 함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요구된다는 말 나와 있잖아. 그렇지? 요 두 개를 묶어서 요약문이 완성된 거죠. 자, 그다음에 3번 간다. 자, 3번은 또 어떤 내용이었는가? 고대 이집트에서 사후 세계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많이 써서 매장하는 풍습이 되게 발달했었다라는 내용이었어. 그래서 머미피케이션이라는 그 미라화라는 표현이 이제 나왔었지. 그래서 정리하자면 고대 이집트에서는 뭐다? 사후 세계에 대한 강한 믿음으로 인해 매장 풍습이 아주 중요했다라는 거. 그래서 최대한 그 미라화를 했던 이유가 뭐였어? 그 죽은 모습 그대로 사후 세계로 간다라고 걔네가 믿었다며. 근데 막 어디 막 토막 나 있고 잘려 있고 이러면 너무 흉물스러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대한 보존을 잘하기 위해서 이제 미라화를 이제 하려고 했었고 그 기술이 이제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이 글의 전반적인 내용이었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쌤이 작성했던 요약문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출제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조건은 2번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은 우리 가장 일반적인 서술형 유형으로서 출제를 했습니다. 자, 고대 이집트에서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 글에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다? 일단은 내장하는 풍습이 발달했다 라는 내용이 나와줘야 돼. 그리고 그에 대한 뭐가 나와야 돼? 이유가 나와줘야겠죠. 그 이유는 무엇이었다? 바로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런 거죠.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 됐어?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쪽으로 우리가 이제 글을 작성하면 될 텐데, 그래서 지금 초반부의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Very customs. 그래서 이제 매장 풍습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냐하면 여기다 제가 써놨거든요. Very important. 얘가 왜 중요하냐? 그럼 이제 이유가 나옵니다. 뷰토를 해갖고 뭐 때문에 그렇다? 사후 세계에 대한 강력한 믿음 때문에. 제가 방금 전에 작성한 내용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 매장 풍습이 발달하게 됐다. 이 매장 풍습이라는 건 결국에 어떻게 확장됩니까? 미라화라고 우리가 확장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which led to the development of mummification 이라는 형태로 나온 겁니다. 미라화의 발달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되어 있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다음 진도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12강 할 차례냐? 네. 오케이. 자, 여러분 워크북이랑 다 꺼내주시고 교재랑 12강이 1번부터 볼 건데 12강이 보자 몇 페이지냐. 너네 교재로 68쪽이야. 68쪽 빈칸 내용처럼 68, 69쪽을 이제 보면은 거기 이제 게이트웨이 부분이랑 이제 기본 뭐 풀이법 나와 있지. 사실 뭐 여기에서 나와 있는 풀이법은 그냥 가장 전형적인 풀이법.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냥 69쪽에 있는 내용을 한번 쭉 그냥 한번 간단하게 봐볼게. 스텝 1을 보면 도입부를 읽고 글의 소재를 파악한다. 너무나 당연한 말. 두 번째, 전개 부분을 읽고 필자의 핵심적인 문제 의식을 파악한다. 이거는 조금 빈칸 문제 풀이법이라기보다는 이 지문에 대한 분석 풀이법이라고 보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도입과 전개 부분을 통해 파악한 필자의 핵심 문제 의식을 상기하면서 빈칸 내용을 추론한다. 이런 말은 누가 못해? 자, 보자. 자, 이거는 제가 모의고사 해설 강의할 때도 얘기를 했던 건데 결국 빈칸 문제는 세 가지야, 세 가지. 지문이 이렇게 있어. 그럼 우리가 심플하게 정리하면 빈칸이 초반에 나오냐, 중반에 나오냐, 후반에 나오냐. 그냥 이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뭘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가? 일단 세 가지 공통되는 게 있어. 그건 뭐냐? 당연히 주제와 관련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왜? 아니 빈칸을 아무데나 뚫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렇지?
대부분 우리가 빈칸을 뚫는 것 자체가 주제문 자체를 빈칸을 뚫는 게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긴 해. 근데 대놓고 주제문을 뚫는다기보다는 주제를 재진술하는 부분에 빈칸을 뚫는다던가 아니면 그거를 이제 가장 잘 설명해주는 대표적인 사례에다가 빈칸을 뚫는다거나 이제 유형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어찌됐든간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빈칸을 뚫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빈칸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조금 달리 생각할 수 있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빈칸이 후반부에 나오는 거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근데 이 빈칸이 후반부에 나온다는 건 일반적으로는 주제를 재진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겠죠. 그러니까 주제를 재진술한다일 수도 있고 그냥 주제를 말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보자면 초반부에 주제를 제시합니다. 여기에서. 근데 초반부에 주제가 나와봤자 어때요? 비유적이고 추상적이고 아니면 굉장히 전문적이고 뭐 이렇게 모호하고 뭐 이런 이제 용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초반부에 주제가 나온다 한들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중간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실컷 나올 거야. 부연 설명 실컷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정리하는 멘트로서 그래서 결국에 얘가 뭔 말이냐 얘는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하다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제를 재진술하는 패턴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빈칸 문제를 출제하는 게 내신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도 일반적으로 그렇다. 빈칸이 이제 중반부에 나오는 경우 같은 경우도 얘도 마찬가지야. 주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말했던 어떤 대표적 사례가 나올 수도 있어요. 대표적 사례. 자, 뭐 주제에 대한 건 더 얘기할 필요 없는 것 같고 대표적 사례는 뭔 얘기냐면은 초반부에 도입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제까지 모두 등장을 했어.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구조독해 패턴상 주제가 나오고 나면 이어서 부연 설명 또는 예시가 나오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부연 설명이나 예시가 시작되는 첫 문장 있지, 첫 문장. 그 첫 문장에다가 이제 빈칸을 땅 하고 뚫는 거야.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주제 부분만 보고는 이 예시와 이제 연결을 지으려면은 주제와 이 빈칸만 보고는 예시를 연결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후반부 내용을 봐야 되고 그럼 결국에 이 내용과 여기에 나와 있는 예시 내용과 앞에 나왔던 주제 내용을 연결해서 빈칸을 우리가 추론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빈칸의 위치가 이러하다 그리고 얘가 뭐 주제 관련된 게 나오든 대표적 사례가 나오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결국 빈칸 문제의 골자는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주제로 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주제로 출제한다. 그냥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제 빈칸 문제를 이제 풀이를 할 때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하면 좋겠느냐? 제가 방법을 하나 좀 제시를 해줄게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유형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린 거고 첫 번째는 너네가 이거는 모의고사 풀 때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이제 초반부에서 글을 읽고 내가 기선제압하라고 항상 얘기하잖아. 그러면은 일단 소재를 니네가 간단히라도 좀 작성을 했으면 좋겠어. 간단히. 뭐 구구절절 쓸 필요 없어. 모의고사를 풀든 뭘 하든 간단히만 쓰라고. 아니 뭐에 대한 내용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점을 나타내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를 니네가 좀 미리 찾아봤으면 좋겠어. 문제 풀기 전에. 역점을 나타내는 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however, but, yet, in fact 뭐 이런 표현들 뭐 이거 말고 등등 있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역점을 나타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역점을 나타내는 말이 있으면 일반적으로는 역점을 나타내는 말 뒤쪽이 주제일 가능성이 좀 높은 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역점의 표현이 있는지를 먼저 봐라. 순서를 바꿨었네요. 죄송. 그래서 이게 먼저 나와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이게 만약에 없다면은 그러면은 글의 주제가 초반부에 나올 가능성이 높겠네. 일단 이 생각을 하면서 니네가 글을 읽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리고 초반에 나온 이제 글 첫 문장을 통해서 이 글의 소재가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작성하고 그래서 이 소재를 가지고 뭔 얘기를 하느냐 이게 결국 주제잖아. 주제. 그렇지? 그럼 이 주제어에 해당하는 말을 작성을 아주 간단하게만 해놓으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니네가 아마 모의고사 풀 때 많이 겪어봤던 경험 중 하나일 텐데 내가 글을 다 읽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직독직해를 예를 들어 다 했다고 쳐봐. 근데 이제 빈칸에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지? 찾아봤어. 근데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다시 봐. 다시 처음부터 다시 읽어.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시간 지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글의 전체적인 소재 또는 주제에 관련된 키워드를 간략하게만 작성해 놓으면은 우리가 그 한글로 써놓은 거를 보고 금세 기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애초에 읽을 때 키워드를 간단하게나마 작성을 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좀 권장을 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보편적으로만 제가 지금 얘기를 했는데 빈칸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좀 이렇게 보편적으로밖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단어 빈칸으로 나와 있거든. 단어 빈칸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있어요. 이 해당되는 단어가 보통 본문에 안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안 나와 있고 단어 빈칸 자체는 함축되어 있는 말일 가능성이 높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각각 이 나와 있는 명사들을 풀어 쓰면은 뭐가 되는 건가? 그 풀어 쓴 거를 니네가 찾으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문장 가볼게요. 야, you may have noticed. 자, 너는 알아챘을 것이래요. 대절 이하를. 사람들이 differ, 다르대. in the schemas. 자, 스키마에 있어서 다르답니다. 이 스키마라는 개념이 뭔지 몰라도 돼. 지금 당장은요. 자, 근데 이 스키마가 이제 뒷내용을 보면 they tend to use when evaluating others 해갖고 나와 있지. 요 덩어리가 지금 얘를 설명해 주는 거야. 요 부분을. use에 대한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된 거잖아. 즉, 남을 평가할 때 그들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스키마라는 게 있대. 이 스키마에 있어서 사람들이 서로 어떻다? 다르다는 거를 네가 알아챌 수도 있답니다. 이 스키마라는 거에 이제 좀 기본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한번 읽어드리면 스키마는 윤곽, 개요 또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인식하는 사고의 틀.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근데 이렇게만 쓰면 뭐야? 뭔 말인지 잘 몰라. 그리고 지금은 내가 분석하는 상황이니까 이걸 니네가 봤지. 니네가 일반적으로 문제를 푸는 상황에서 혹시 스키마가 뭐지? 이럴 거 아니냐. 근데 걱정 안 해도 돼. 어차피 그런 전문 용어는요 설명해줘요. 본문에서 설명해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넘어가. 자, 일단은 그럼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소재는 뭐야? 뭔진 모르지만 스키마야. 그리고 이게 뭐다? 다르대. 스키마가 다르다는 거야. 됐어? 일단 이것만 기입해보라고. 이어서 가볼게. college professors 해갖고 대학 교수라고 나왔어요. 자, 대학 교수가 흔히 be concerned with 하면은 뭐에 관심이 있는 거죠. whether someone is smart. 자, 어떤 사람이 똑똑한지 아닌지에 대해 관심이 있고, 또 sales manager는 뭐에 관심이 있다? 어떤 사람이 설득력이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인가?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 사람은 또 뭐에 관심이 있다? 어떤 사람이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스키마라는 거는 어떤 자기의 현재 처해 있는 그런 위치에 따라서 상대방의 뭘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건지, 그 결국에는 고려해야 할 상, 고려해야 할 우선상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네. 스키마가 뭔지 몰라도 된다 했어. 어쨌든 간 뭐야? 고려해야 할 우선사항이라는 거야. 근데 그게 뭐다? 저마다 다르다는 거죠. 대학 교수는 이런 걸 볼 거고, 세일즈 매니저는 이런 걸 볼 거고, 그리고 연예계 종사자는 이런 걸 볼 거라는 거야. 됐어? 각 직업 분야마다 다르다는, 즉 위에서 말한 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사례로서 설명을 한 거죠. 바로 이어서 갑니다. As these examples illustrate, 이러한 예시들이 분명히 보여주듯이 the role of the evaluator or the contest. 자, 그러면 평가자의 역할이나 아니면은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관계대명사 a target person, 대상 인물이 is encountered, 마주치게 되는 그 상황이 종종 뭐에 영향을 끼치느냐? 여기에 영향을 끼친대요. Which traits or schemas are used? 자, 여기가 좀 중요하겠네요. 다시 앞에서 예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평가자의 역할이래요. 평가자. 방금 전에 말했던 뭐 세일즈 매니저라든가 뭐 어떤 사람들 나왔잖아. 그치? 그 평가자의 역할. 그러니까 평가자가 뭘 담당하고 있느냐. 내가. 그리고 또는 그 타겟이 되는, 즉 대상이 되는 인물이 마주치게 되는 상황이 어떠하냐. 상황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나는 학원 강사야. 학원 강사인데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을 만약에 뭐 면접을 본다고 쳐봐. 제가 면접을 봐요. 그러면은 저는 평가자로서의 어떤 역할로서 이 사람에게 갖는 저만의 어떤 최우선순위가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나는 이 사람이 무조건 재미가 있어야 돼.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스키마는 재미야, 재미. 됐어? 그럼 이거는 뭡니까? 평가자의 역할에 따라서 달라진 거죠. 그렇죠? 근데 뒤에 나와 있는 것도 뭡니까? 이 타겟 퍼슨을 마주치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마찬가지로 또 어떤 강사를 만났는데 이게 면접 보는 상황이 아니야. 그냥
뭐 내가 단톡방 막 이런 거 활동하면서 어떻게 알게 됐어. 그냥 친분으로서 알게 된 거야. 그러면 그때는 뭐야? 내가 부원장으로서 뭔가 그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강사 동료로서 그 사람을 대하겠지. 그러면은 일반적인 강사 동료로서 내가 바라볼 때는 나는 사람이 좀 막 술 잘 마시는 사람이 좋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나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또 상황에 따라서도 또 스키마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키마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바라보고자 하는 우선 상황이 계속해서 변할 수 있다. 나의 역할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나의 상황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종종 뭐에 영향을 받는다? 어느 특성이나 스키마가 사용되는지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신 거 없죠?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갈게. 자, 벗이 나왔네 얘들아. 아까 전에 말했죠? 역접의 표현이 나오면은 중요하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빈칸이 빵 하고 뚫린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때때로 스키마는 단순히 결정된대요. 이거 왜 자꾸 보죠? 자, 빈칸에 의해서 결정된답니다. 그럼 이 빈칸이 뭘까? 이거는 이제 아직은 모르겠죠. 뒷내용을 볼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용해요. 특정한 스키마를 자주 사용한대. 자, 지금 역접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 내용은 뭐였어요? 그냥 스키마가 달라진다라는 거였어. 어떻게 달라진다? 그 역할에 따라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역접이 나오면서 뭐가 등장하다? 특정 스키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특정한 스키마. 특정 스키마가 자주 사용된대. 이렇다면은요, 그것은 may become chronicle accessible. chronical이라는 단어는 니네가 알아야 되는 단어야. 만성적으로라는 건데, 얘들아, 만성적이란 건 뭐야? 그냥 always. 항상 그렇다는 거야. 자, 그러면 그것은 항상 뭐가 될 수 있냐? 접근 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용 가능해진대요. 일단 넘어가 볼게. 그리고 따라서 likely to 뭐 할 가능성이 있게 된다? be used 사용될 가능성이 있대. still 여전히 여기서는 훨씬 더 자주 미래에 사용될 수 있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특정 스키마가 자주 사용되면은 나중에 자주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습관적으로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예시를 들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말해볼게. 실제로 내가 이제 겪었던 건데요. 우리 새로 오신 선생님 중에 이제 효준쌤이라고 계신데 제가 아마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효준쌤이 내가 상부초려에서 모셔온 분이거든요. 내가 스카우트한 거야. 내가 이제 이렇게 알게 됐어요. 알게 돼갖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사람을 만날 때는 그냥 저는 다른 거 다 됐어요. 같은 강사를 만나는데 그냥 동료 강사로서 만나는데 이 사람의 실력이 어떠니 이런 걸 내가 왜 보겠어. 그냥 그 사람의 인간성, 이 사람이 정말 잘 어울릴 만한 사람인가 그냥 이런 거를 보겠죠. 오케이? 이게 이제 원래 제 인간적인 스키마예요. 인간적인 기준에서 바라보는 스키마. 근데 제가 이 효준쌤을 이제 많이 만나면서 보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실력도 좋아 보여. 그래서 이분을 꼬셔야겠다. 우리 학원으로 데려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웃긴 게 뭐냐면요. 이제 이 사람을 바라보는 그 판단 기준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야. 약간씩. 그전에는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인성적인 부분만 봤었지. 근데 인성적인 건 합격. 근데 우리가 인성만 갖고 강사를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치? 여러 가지 실력적인 면을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나왔었죠? 부원장으로서의 이제 스키마가 이제 발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바라보는 이제 시선이 달라졌어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제가 이제 여기서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내가 이 부원장으로서 일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안 좋은 버릇이 생겼어요. 뭐냐? 내가 이제 누군가를 뭔가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평가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일이 좀 많아진 거야. 그리고 자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고 이런 일이 자꾸 발생을 하는 거야. 이게 문제가 뭐냐? 내 아들한테도 자꾸 그게 발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와갖고 아들이 와서 아빠 뭐 사줘 말고 뭘 사달래. 그럼 이제 나는 뭘 생각하냐면 아들아 그거는 똑같은 비슷한 게 집에 있잖아. 그럼 너가 살려는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부원장으로서 바라보는 스키마가 약간 그런 쪽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뭐냐? 내가 이제 이걸 그 스키마를 하도 내가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가 된 거야? 다른 영역에도 이제 침범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가 좀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어떤 특정한 스키마가 있어. 각 사람마다 저마다 상황마다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키마가 있는데 어떤 특정 스키마를 많이 사용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만성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 근데 항상 그 특정 스키마를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다? 훨씬 더 미래에 더 많이 사용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 빈칸은 여기 땡땡하고 나왔잖아. 땡땡. 이 땡땡 뒷내용은 뭐야? 부연 설명이잖냐. 부연 설명. 그러면 이 뒷내용 전체가 땡땡에 대한 부연 설명이니까 이 땡땡 뒷내용에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거는 반복과 관련된 어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반복. 됐어요? 또는 어떤 습관적인 것. 됐어? 어떤 거를 자주 하면은 결국엔 그거를 계속해서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거니까. 됐습니까? 그럼 반복이라든가 습관적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된 어휘가 빈칸에 나와야 된다. 정답 몇 번? 2번밖에 안 되는 거죠. habit이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요 뒷내용을 안 보더라도 우리가 풀 수는 있습니다. 요 내용만 보고도 우리가 풀 수 있어요. 만성적으로 접근 가능하다. 이런 게 뭐야? 항상 접근한다. 반복적이다. 습관적이다. 이 개념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또는 이런 것들 more frequently 더 자주 미래에 접근하게 된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habit이 정답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는데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뒷내용을 좀 볼게요. frequently activated schema. 자 그러면 자주 활성화되는 스키마랍니다. 자주 활성화되는 스키마가 뭐야? 이거죠. 이거 습관적으로 되는 스키마겠죠. 이게 functions 어떤 이제 기능을 하는데 like a recently activated one. 그러면 최근에 활성화된 것처럼 많이 기능을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하도 이제 스키마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 스키마를 내가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 전에 활용을 했었어. 근데 내가 하도 이제 많이 쓰는 거다 보니까 오랜만에 내가 이 스키마를 이제 활용을 해도 바로 어제 한 것처럼 잘 이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습관적으로 해왔으니까. 즉, as heightened accessibility. 그것의 높아진 접근 가능성. 높아진 접근 가능성이란 것도 뭐야? 습관적으로 사용한다. 똑같은 말이 되는 거야. 이것이 가능성을 높여주는 거죠. 어떤 가능성을 높여줘? 요런 가능성을 높여줘. Able to apply to understanding a new stimulus. 그러면 새로운 자극을 이해하는데 적용될 가능성을 증가시킨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내용이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정답은 나왔고요. 마지막 부분만 간략하게 제가 정보 처리한 거를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즉 자주 활성화되는 스키마라는 건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습관적으로 사용되는 스키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최근에 활성화된 것처럼 기능을 해서 새로운 이해에 적용된다는 건 습관적인 스키마가 그만큼 자주 사용된다. 결국에는 말하고 싶은 게 이거겠죠.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다? 스키마라는 거는 원래 역할과 상황에 따라 달라. 그 앞의 내용, 역접 이전까지는 이런 내용으로 나왔었는데 역접의 내용이 나오고서부터 어떻습니까? 특정 스키마가 자주 습관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제 서로 이제 반대가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글의 소재, 습관에 의해서 결정되는 스키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약 부분을 보자면 여기서 핵심어만 좀 뽑아보겠습니다. 스키마라는 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그냥 정의를 말한 거예요. 평가자의 역할 또는 속해 있는 맥락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초반부에 나온 내용이었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평가자의 역할, 속해 있는 맥락 이런 것들이 좀 단서가 되겠죠. 이런 거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뭐다? 습관에 의해서 자주 사용되어질 수도 있다. 스키마라는 거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으로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 정도 다 명사로 나와 있긴 한데 이것들이 전부 다 키워드가 되겠네요. role, 역할이라든가 그 다음에 context라든가 그 다음에 어디 갔냐? habits라든가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되겠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아까 말했다시피 초반부에 어려운 용어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이 쫄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설명 나와요. 어차피 설명 나와. 스키마라는 게 결국 뭐다? 사람을 판단하는 우선순위, 기준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우리가 읽으면 된다. 자, 이어서 갈게요. 2번 봅시다.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빈칸이 초반부에 나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얘도 초반 부분의 첫 문장, 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 기선제압 해갖고 소재가 무엇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자고. 자, 바로 가자. not에 every not으니까 부분 부정이지? 모두 그런 건 아니다. Not everyone comes to see the game.
모두가 경기를 보러 가는 건 아니래요. 경기를 보러 가는 건 아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장만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게 모두가 경기를 보러 가는 건 아니라고 했으니까 누구는 딴 목적으로 경기를 보러 간다? 경기장에 간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이어서 가볼게. 아직은 소재가 뭔지 명확하지 않아요. For some,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the contest merely provides 그 대회라는 거는 그저 제공할 뿐이래. 뭐를? The setting opportunities 어떤 환경 그리고 기회를 제공할 뿐이래. 어떤 환경과 기회냐? For the expression of other motives랍니다. 즉 다른 동기의 표현을 위한 장소와 기회를 제공할 뿐이랍니다. 앞 내용과 연결되는 거거든. 자, 잘 봐봐. 그러면 결국에 경기라는 거는요. 경기라는 건 우리가 경기장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경기장. 경기장에 가는 이유라고 하면 돼. 경기장에 가는 이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겠냐? 경기 보러 가는 거지 뭐. 경기 보러. 그렇지? 근데 그 밖에 다른 이유들이 있을 거라고. 다른 이유. 맞죠? 다른 이유. 그럼 이 다른 이유가 이제 뭐냐? 예를 들면 나 같은 사람은 이제 전 경기 관심 없고 뭐 치어리더 보러 간다든가 예쁜 여자들 뭐 보러 간다든가 뭐 그런 거. 예. 저는 항상 그런 거 같아요. 내가 예전에 말한 적이 있지.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왜 다녔다? 예쁜 누나 보러 간 거예요. 저는 이제 예수님 믿으러 간 게 아닙니다. 누나들이 예뻤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 그러니까 뭔가 다른 목적으로 가는 거. 여러분이 이제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고 이제 급식 먹으러 가는 것처럼 이제 다른 이유로 이제 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다른 동기의 표출을 위한 장소와 기회를 제공할 뿐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러면 여기서 뭐다? 이 다른 동기가 뭔데? 이거를 이제 좀 파악을 하면 좋겠죠. 그렇죠? 경기를 보는 게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 경기가 아닌 다른 목적. 이걸 우리가 한번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the blah blah provide 하고 이제 by가 나왔으니까 이 덩어리가 얘를 수식하겠네요. 그러면 군중 그 자체에 의해 제공되는 블라블라가 suggest a reason 이유를 보여준답니다. 즉, 이 빈칸에 들어가는 내용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다른 이유가 되는 거야. 다른 이유. 됐어요? For people to attend니까 사람들이 참석하는 이유를 제시해 준다고 했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미 간접적인 단서가 나왔다 얘들아. 어떤 단서가 나왔냐? 군중 그 자체라는 말이 나왔어. 군중 그 자체. 자, 그러면은 군중 그 자체에 의해서 제공되는 삐리가 있는데 군중이야. 뭔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경기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뭔가 군중과 연관성이 있구나 정도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됐니? 이 부분을 통해서 이게 참석하는 이유래. 그러면 뒷내용을 한번 볼게. 아직은 뭐 답을 알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참여가 was elaborated 상세히 설명된답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뭐 여기 책 뭐 요때 책을 뭐 출간했대요. 어쨌든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그의 경우를 전개하는데요. for the existence 어떤 존재에 대해서랍니다. 어떤 존재인가? 이게 별주단으로 나와 있는데 자, gregarious 하면은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남과 어울리기 좋아하는이라고 나왔거든. 요 남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본성이라는 것 자체. 이게 중요하겠죠.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In humans. 자, 인간에 있어서. 즉, 인간에게서는 남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본성의 존재에 대한 그의 케이스를 전개한답니다. 됐어요? 그러면 잘 봐봐. 아까 군중과 관련이 있는 거라고 내가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뭐다? 남과 어울리려고 하는 거래요. 남과 어울리. 됐어요? 남과 어울림. 그럼 남과 어울린다는 거를 우리가 좀 그럴듯하게 말을 써볼까? 남과 어울린다는 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상호작용이라고. 됐어요? 아니면은 교류한다라는 말로도 우리가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이겁니다. 그 이제 남학생들은 좀 이제 공감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지금은 코로나라 못 가고 있지만 내가 게임을 또 엄청 좋아해갖고 예전에 내가 PC방 매출 1위 찍은 적도 있거든요. 제가 그 전체 손님 중에서 내가 1년 동안 600만 원 썼대요. 그 PC방에 게임비로만 사 먹는 거 10만 원. 아무튼 내가 이제 그래 봐서 잘 아는데 유도 너무 놀라는 거 아니에요? 저 새끼 얼마나 게임 페인이었던 거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뭐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아무튼간 근데 이제 내가 이제 PC방을 가는 이유가 뭐냐면 솔직히 PC방에 몇백만 원 쓸 거면 그냥 그만큼 그 사양 좋은 컴퓨터 사갖고 집에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PC방을 가는 이유가 뭐냐? 친구들이랑 같이 게임하려고.
이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담배 피면서 하려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담배 피면서 이제 했었으니까, 흡연실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저는 이제 PC방을 갔었던 거였거든요. 그럼 결국에 저는요,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오손도손 앉아갖고 같이 막 이렇게 게임하고 이런 게 이제 좋아서 이제 PC방에 간 거였어요.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간 게 아닙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경기장에 가는 이유가 근본적으로는 직관을 위해서 가는 게 일반적이겠죠. 직관을 위해서. 근데 단순히 직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뭐다? 군중과 관련 있는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가는 건데 그 군중과 관련된 게 뭐다? 남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걸 가는 거야. 남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인간의 본성. 그럼 남과 어울리기 좋아한다는 건 뭐다? 다른 사람과의 어떤 상호작용이나 교류가 좋으니까. 이건 누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니까. 됐어?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여기까지만 읽어도 어느 정도 답 나오거든? 빈칸에는 어떤 말이 들어가야 돼? 빈칸은 뭐야? 군중 그 자체에 의해 제공되는 블라블라가 이유를 제시한다고 했잖아. 여기서 이유를 제시한다는 게 뭐야? 이런 이유 때문에 경기장에 간다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은 빈칸에는 어떤 뉘앙스의 말이 나와야 돼? 남과 뭔가 어울린다와 관련된 이런 뉘앙스의 말이 나와야 정답이 되는 거지. 됐어? 그럼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답은 나오거든. 답 몇 번이냐? 1번이야. 1번. 소셜 컨택트. 사회적 접촉이겠죠. 됐어? 너무나도 쉽죠. 자, 하지만 우리가 좀 더 구체화를 위해서 뒷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유를 말하는데 The question, 의문이야. He paused at the turn of the century. 세기의 전환기에 그가 제시한 의문사항이 certainly 분명히 argues 뭐를 이제 지지하는데 convincingly 설득력 있게 그 견해를 지지한답니다. That we are social creatures. 여기 나왔네. social creatures라고. 대놓고 나왔네. 우리는 뭐다? 사회적 생물이다. 됐어요?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라는 견해를 분명히 뭐다? 설득력 있게 지지한다. 핵심적인 표현 나왔죠. 우리가 그 자기가 아까 뭐 책을 썼다며 그 사람이 거기에서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다. 자기가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거를 뭔가 논지를 들어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즉 남과 교류하기를 좋아한다. 자, 이어서 볼게요. 요 내용 이제 지금 우리 책에도 보면은 괄호로 나와 있는데 얘들아, 니네가 모의고사를 보는 상황이라면 이 괄호로 쳐져 있는 거는 그냥 넘겨도 된다. 안 읽어도 돼요. 안 읽어도 되는데 일단은 우리는 다 한번 볼게요. 여기가 조금 오히려 니네가 글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방해할 수 있는 요소거든. 그러니까 실제 빈칸 문제를 니네가 푸는 상황이라면 그냥 패스하세요. 아시겠죠? 일단 우리 해볼게요. However, 그러나 additionally labeling the observed behavior on instinct라고 나왔는데요. 그러나 관찰된 행동을 본능이라고 추가적으로 뭔가 이름 붙이는 게 creates 여기서 이 별주 단어로서 tautology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유의어 반복이라고. 자, 이게 말이 좀 어렵죠. 유의어 반복을 만들어낸대요. 어떤 유의어 반복을 말하냐? 대절이가 나오는데 as nothing to our understanding. 즉 우리의 이해에 아무런 것도 추가해주지 않는 유의어 반복을 만들어낸대요. 자, 이게 뭔 말인지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 자, 한번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래다 써놨는데 여기를 좀 참고하시면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제 얘가 막 뭐 썼다며 책에다가. 근데 이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냥 본능 이렇게만 이제 표현을 한 거야. 본능. 그냥 인간은 원래 그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야. 근데 그게 뭐야? 설명에는 사실 별 도움이 되지 않고 그냥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것 뿐이다 라고 해서 유의어 반복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요한 건 뭐냐?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인간의 본능이다라는 거야. 이제 다른 예시로 들자면요. 예를 들어서 내 아들내미가 이런 걸 막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들내미가 와갖고 아빠 하늘은 왜 파래? 이러는 거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래갖고 내가 이제 그랬어. 엄마가 과학 선생님이야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하늘은 왜 파래? 그럼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어. 그냥 원래 파래. 이거밖에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야. 왜? 이건 어찌 보면은 약간 진리에 가까운 거니까. 진리에 가까운 거. 이 진리는 이거는 이래 하고 말고는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아들이 아무리 나한테 질문을 해봤자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거는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유의어 반복밖에 안 되는 거야. 하늘은 원래 파래, 푸른 거야, 원래 그런 거야. 이거를 내가 계속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그냥 진리니까, 진리. 그러니까 당연히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글의 흐름과는 좀 무관한 내용인데 그냥 참고적으로 봤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맥더벌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그의 독자들에게 이제 물어본답니다. What portion of the 10,000 witnesses of football match?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보자. 그 풋볼 매치에 10,000 witness니까 뭐 수만 명? 1만 명이겠네요. 그러니까 1만 명의 관중들 중에 몇 퍼센트만큼이나 얼마만큼의 비율이 would stand 서 있겠느냐라는 거야. For an hour 1시간 내지는 그 이상을 in the wind and rain 막 비바람을 맞으면서 만약에 뭐 한다면 가정법이에요. 각각의 사람이 were isolated 고립되어 있다면 from the rest of the crowd 군중의 나머지와 고립되어 있다면 그리고 so only the players 오로지 선수만 볼 수 있다면 됐어? 이게 뭔 말이냐면 이거야. 얘네가 경기장에 갔어. 근데 경기장에 다 칸막이가 쳐져 있어. 이렇게 파티션 쳐져 있어. 그래서 너네는 오로지 경기만 볼 수 있어. 경기만. 옆에 있는 사람 아무도 못 봐. 막 내가 응원하는 팀, 와 이겼다, 오, 막 박수치고 막 두두두 하고 이거 못해. 이거 금지. 이거 못해. 그냥 나 혼자 가야 돼. 이런 상황이라면 누가 경기장에 가겠냐? 누가 거기서 비바람 맞으면서 누가 거기 직관을 가겠냐? 이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경기장에 가는 이유는 당연히 근본적으로는 직관을 하기 위해서지만 다른 사람들과 뭔가 교류를 하면서 뭔가 같이 뭔가 교류하고 에너지를 같이 서로 이제 주고받고 그런 거를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직관을 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다른 사람과 교류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진다면 누가 경기장에 가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안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with guess very few 해놓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 추측할 거랍니다. 아주 극소수를요. 1908년에 그리고 fewer today 오늘날에는 더 적을 거랍니다. 1908년 그 당시에 직관만 하러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극소수였을 거래. 오늘날은 어떻다? 더 안 갔겠죠 뭐. 게다가 지금 코로나인데 더 안 가지. 집에서 TV 보고 말지 뭐. 됐어요? 자,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이제 제가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마지막 문장에서 질문이 나왔죠. 얘들아, 우리 독해 지문에서 질문이 나오면 반드시 답변이 나오거든? 이 질문과 답변은 한 세트야, 한 세트. 항상 한 세트로 가라. 이렇게 막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교류를 못하는 상황이라면 누가 경기장에 가겠느냐? 사실상 가는 사람 거의 없을 거다. 이게 대답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뭐야? 다른 사람과 교류가 더 중요한 사람들의 경기장에 가는 이유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사회적 교류가 이 글의 정답이 되겠다. 1번이 정답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글에 대한 이제 그 요약문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글의 소재는 운동 경기 관람의 목적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경기장에 가는 이유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 요약문을 보자면 사람들은 스포츠 그 자체를 관람하는 것보다는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위해서 경기장에 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인터랙트겠죠. 인터랙트.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교류 이런 것들. 됐어요? 어렵지 않죠? 자, 이 정도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앉으실까요?
애들 참여. 한번 보자. 12강의 3번 다음 페이지. 71쪽.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단어 빈칸으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 명사가 아니라 이제 다 형용사 버전으로 나와 있네. 자, 그래서 일단은 내용을 한번 먼저 좀 볼게요. 초반부터. 자, 항상 말하는 거 소재 부분 잘 파악해야겠지? 그리고 아까 전에 내가 알려줬던 걸 한번 적용하면서 가볼까? 역접의 표현이 있는지 우리 한번 먼저 체크해보자. 3번에서 역접의 표현이 있는가 찾았어? 한번 봐봐. 딱 보이는데? however 보이지? 세 번째 줄에 보여?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뒷부분이 뭔가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오겠네? 이거를 예상하고 들어가자는 거야. 그럼 얘네가 모의고사 보는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해볼게. 모의고사를 본다면은 however 찾았잖아. 그러면 이 however 앞부분까지는 대략적인 소재 파악 정도로만 얘네가 독해를 해도 괜찮다는 거야. 알겠지? 얘네가 예를 들어 첫 문장을 읽었어. 근데 직독직해는 다 됐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넘어가. 여기에 매달리지 말라고. 그냥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첫 문장 예를 들어서 보면은 창의성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creativity라는 표현이 나오잖아. 그럼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창의성 얘기겠네? 그냥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라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문장 One of my colleagues was convinced that 하면서 나와 있지? 그럼 여기도 뭐야? 그냥 대충 그냥 내용이 뭔지 정도만 파악한다라고 생각하고 대략적으로 읽으라는 거야. 알겠지? 근데 역접의 표현 나왔어. 그럼 그 뒷부분은 뭐야? 여기는 좀 각 잡고 해석하라고. 여기는 이제 좀 각 잡고 해석해야 돼. 좀 최대한 정확하게. 그리고 내용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역접의 표현이 나왔을 때는.
알겠지? 그거를 한번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한번 글을 읽어보자. 자, 똑같이 가볼게. 쌤도 초반 부분. There's a widespread belief. 자, 널리 퍼져 있는 신념이 있대. 어떤 신념인가? That creativity is best served. 자, 창의성이 가장 잘 발휘된대. through 뭘 통해서? inner peace, 내면의 평화, 그리고 stillness니까 고요함, 그리고 calmness, 평온함 이런 것들. 이런 거를 통해서 창의성이 가장 잘 발휘된다는 널리 퍼진 믿음이 있답니다. 얘들아, 첫 문장에 널리 퍼진 믿음이라는 말이 나왔네. 이거 뭐야? 통념이야, 통념. 됐어? 통념 나오면 뭐가 나온다고? 뭐 나와야 돼? 반박 나와야지, 반박. 됐어? 그럼 그 반박이 뭐다? 반박이 뭐라 했어 내가? 주제라고 했어, 주제. 됐어? 반박이 주제야. 그러면은 우리는 첫 문장 딱 읽었을 때 이 대절 이하 내용의 반대가 주제겠구나 이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해? 창의성을 잘 발휘하는 데 있어서 뭐다? 뭔가 차분하고 고요하고 정적인 상태. 뭔가 마치 스님이 명상하듯이 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창의성이 잘 발휘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대. 그럼 실제로는 뭐야? 아니라는 거겠죠. 그럼 실제로는 어떨까? 정신사나운 상황에서 창의성이 잘 발휘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벌써 짐작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소재는 벌써 나왔어. 일단 창의성의 발휘 상황이라고 보면 돼. 발휘 상황. 근데 우리가 벌써 알 수 있어. 여기에서 대한 통념은 무엇이야? 통념은 어떤 정적인 상황에서 창의성이 잘 발휘된다. 이거지. 이게 통념이야. 반박 내용은 안 나왔지만 우리는 이미 알 수 있어. 그에 대한 반박은 무엇일까? 사실은 뭐야? 분주한 상황에서 창의성이 잘 발휘된다. 이게 뭐다? 주제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첫 문장 하나만 보더라도. 됐어? 얘들아, 통념이 나오면 아까도 말했지만 반박이 나와야 돼. 그러면은 그 반박 부분이 뭘로 나오겠어? 아까 우리가 찾았던 however. 그 부분이 가능성이 높겠지. 됐냐? 그럼 한번 보자. 오메? 무효. 자, one of my colleagues 하면서 내 동료 중 한 명이라고 해서 이 필자가 이제 개인적인 어떤 사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내 동료 중 한 명이 was convinced, 확신했대, 대절이야를. 그녀 자신의 창의적인 글쓰기가 최고래요. when, 뭐 할 때? she had no distractions. distraction이 뭐야? 주의 산만한 거잖아. 그러면 주의 산만한 게 없을 때입니다. quietly sipping tea in a peaceful setting. 뭔가 좀 이렇게 평화로운 환경에서 이제 이 차를 이렇게 조용히 훌짝훌짝거리면서. 됐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확신한 거야. 아, 나는 이때 가장 창의성이 잘 발휘가 돼 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however 나왔네. 됐어? 그럼 여기가 뭐다? 반박, 주제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는 뭐야? 각 잡고 해석해야 돼. After 3 months, 3달 후에 of such a languid writing days. 자, 그런 나른한 글쓰기 날들의 3달 뒤에 그녀가 아무것도 생산해내지 못했대요. 대절 이한데요. She was proud of. 그녀가 뭔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어떠한 것도 생산을 못했다는 거야.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글쓰기를 했는데 되게 막 새가 왠지 막 지저귀고 막 이렇게 막 훌짝훌짝 거리면서 약간 막 그런 안빈낙도하는 그런 느낌으로서 글쓰기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뭐야? 만들어낸 거 아무것도 없어. 됐어? 그럼 우리가 예상한 내용이 나왔네요. 그렇죠? 물론 분주한 상황이라는 말은 안 나왔어요. 그냥 이거의 반대만 나왔어. 정적인 상황에서 창의성이 올라갈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다? 아니다라는 내용만 나온 거야. 아니다. 자, 바로 이어서 볼게요. Shortly thereafter, 자, 그 직후에 her first baby, 그녀의 첫 아기가 was born, 태어났고요. And her schedule, 그녀의 스케줄이 went, 갔답니다. From A to B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갔어? long, 길고, open, 한가하고, peaceful, 평화롭고, unstructured,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날들에서요. tightly, 빡빡하게 orchestrated, 구조화되어 있고, minute by minute, 시간대별로, 그러니까 뭔가 분단위의 시간대, 그리고 punctuated by extreme activity, 뭔가 극단적인 활동에 의해 간간히 끼어들어지는 뭐 이런 시간대. 됐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겁나 시간적으로 빡빡해졌다 이거죠. 이런 쪽으로 가게 됐다는 거야. 애가 태어나니까. 됐어요? 여러분이 뭐 당연히 혹시 여러분 그 동생이 있는데 혹시 동생이랑 나이 차이가 한 10살 차이 나는 그런 분 있으세요 혹시? 없어요? 그런 동생이 있으면요 겁나 빡셉니다. 물론 내가 그런 동생이 있는 건 아니고 내가 애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그냥 그 제가 예전에 그 내가 토요일에 근무를 안 했던 적이 있었거든? 근데 와이프는 토요일날 근무를 했단 말이야. 그럼 토요일날 내가 애를 봤어. 아침 한
한 8시부터 저녁 한 6시까지. 그럼 나는 이제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생각했냐? 아니 그냥 애 대충 분유 먹이고 재우면은 나도 뭐 잠 좀 자거나 게임 좀 하거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 개뿔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 내가 그냥 재웠어. 일어난 다음에 이렇게 재워. 이렇게 재운 다음에 이렇게 살금살금 이렇게 가. 작은 방으로 가서 게임하러 가. 그러면은 그 발소리에 깨. 그 발소리에 깨. 아무튼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생각보다 그리고 애가 금방 깨. 그러니까 아무튼간 굉장히 빡세다 이런 겁니다. The result, 자 그 결과를 볼게요. 굉장히 분주한 상황으로 갔대요. 그랬더니 she became 어떻답니까? 여기서 prolifically productive하게 됐답니다. 어떻게? 다작 측면에서 이거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뭐야? 생산적이 됐다는 거야. 됐어? 굉장히 바빠지니까 생산성이 올라갔대요. 이게 뭐야? 이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이겠죠. 뭡니까? 정적인 상황에서는 창의성이 안 오르고 보다 분주한 상황에서 창의성이 증가한다는 거죠. 됐어? 그러면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아니 왜 여유가 있을 때 오히려 창의적인 거 아닌가? 왜 분주한 상황에서 창의적이 되지? 뭔가 부연 설명이 필요하겠죠? 이어서 한번 볼게요. In other words, 자 그녀의 말에 따르면 she was wired. 그녀가 wired 되어 있었어요. 되게 긴장되어 있었어. 왜 긴장되어 있었는가? The way she put it to me. 자, put it 하면 말하는 거죠. 그녀가 나에게 말했던 방식이 뭐였냐면 I have 90 minutes. 자, 내가 90분을 가지고 있어요. When Sam is napping. 그러니까 쌤이 뭐 그 자식 이름인가 보죠. 그러니까 쌤이 이제 낮잠을 자고 있으면 나한테는 90분이 주어진대. 그리고 그러면 이제 I run to the computer. 컴퓨터로 막 달려가고 right like crazy 미친 듯이 이제 글을 쓰는 거야. I'm totally focused. 그럼 나는 완전히 집중된다는 거죠. 아, 그러면 결국에는 분주한 상황에서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시간적 제약 때문에 그런 거겠네요. 맞아요? 시간적인 제약. 그러니까 어떤 그 데드라인에 맞춰야 되니까 이 90분 내로 못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조지는 거잖아. 그렇잖아. 이제 죄송해요. 전화가 왔고 죄송합니다. 다시. 자, 그러니까 이 90분 내로 뭔가 내가 목표로 한 그 글을 다 못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애 깨고 그럼 이제 이거 마감 기한 못 지키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그러니까 극한의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막 이제 머리가 엄청나게 회전이 잘 된다는 거죠. 됐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 동의합니다. 네, 이 부분 동의해요. 제가 정말 바빠갖고 여러분 데일리 테스트 막 만들 시간조차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보통 내가 니네 데일리 테스트 만드는데 평균 20분에서 30분 정도 잡아. 니네 데일리 테스트 만드는데. 근데 너무 바빠. 근데 예를 들어서 니네가 7시 반까지 오잖냐. 근데 7시 20분이야. 니네 오기 10분 전이야. 근데 데일리 테스트 안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하냐? 저 5분 만에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이런 상황. 뭔가 시간적 압박이 드니까 엄청난 창의성이 발휘가 되면서 이제 막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벼락치기에 강한 거잖아요. 다가올 때. 자, 이어서 보면 turns out my colleague is onto something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알고 보니까 내 동료가 무언가 위에 있었답니다. 조금 직역으로 하면 어려운데요. 무언가 위에 서 있는 듯 했다. 무언가를 뭔가 눈치챈 듯 했다. 약간 이렇게 의역이 되는데요. 넘어갈게요. In fact, 사실은 it is better. 뭐가 더 좋다? To be blah blah 하는 게 더 좋답니다. when 뭐 할 때? 어떤 생각을 창의적으로 하려고 할 때랍니다. 그럼 여기 빈칸에 들어간 건 뭐야? 이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됐어? 뭔가 분주한이라는 거와 관련된 뭔가 내가 분주함 또는 뭔가 압박받는 뭔가 좀 이런 뉘앙스의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1, 2, 3, 4, 5에서 그래서 뭘 골라야 되는가가 좀 문제가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은 알았어. 근데 단어를 몰라서 못 푸는 이런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거든요. 미리 말해주면 답은 3번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aroused가 무슨 뜻이냐? 각성한이라는 뜻이에요. 각성한. 됐어요? arouse는 원래 무슨 뜻이죠? 흥분한. 원래는 이제 우리 동사로 써. arouse. 그냥 arouse. 불러일으키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럼 불러일으켜진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사건, 어떤 상황이 되도록 뭔가 불러일으켜진, 뭔가 이렇게 좀 올라간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의역이 돼서 뭔가 각성하게 된 이런 의미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각성하게 됐다는 건 뭡니까? 내가 어쩔 수 없는 이 시간적 제약 안에서 뭔가 빨리빨리 쳐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니까 그때 창의성이 잘 발휘된다고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3번이 가장 적합한 답이 되는 거고 1번 같은 경우 긴장을 푼 거죠. 이건 오히려 반대 내용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2번 뭐 플렉서블한 것도 당연히 상관이었고요. 확신하는 거 상관없는 말이고 absent minded는 뭐야? 멍 때리는 거. 얘도 오히려 1번에 가까운 답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이 3번만 가능하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소재랑 이제 요약을 좀 정리하자면 자, 각성이 창의적 사고에 끼치는 영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성이라는 조금 헷갈릴 만한 표현을 썼는데 결국엔 뭐다? 어떤 제약 아니면 분주함 이런 것들이 좀 추가적인 키워드가 될 수 있겠다. 만약에 이 지문이 변형으로 나온다면은 이런 키워드를 써서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약문을 보자면 마음을 진정시키고 긴장을 풀고 평화롭게 비활성화시키는 기분을 활성화시키는 것보다 더 많은 창의력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조금 이제 어렵게 일부러 써져 있습니다. 이 요약문은요, 참고로 제가 직접 쓰지 않았습니다. 이 요약문에 한해서는요. 이 요약문은요, 기출에서 따왔어요, 제가. 기출에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기출에서 이제 땄을 때 학생들 입장에서 좀 헷갈릴 만한 게 이런 거거든요. 여기 이런 데 빈칸이 뚫려 있어요. deactivating 이런 부분. 그리고 여기에서 activating 뭐 이런 것들 아니면 more 막 이런 자리에다가 이제 막 빈칸 뚫는단 말이야. 아니면 misleading에 뚫을 수도 있고요. 이런 데다가 그러면은 얘들아 주어가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럼 통념이라고 생각해라. 믿음이란 말 나오면은 대절 내용이 어딨냐? 여기까지네. 여기까지 대절 내용이잖아. 그러면 이 대절 안에 있는 내용은 뭐다? 요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야. 됐어? 뭔가 정적인 상황이 창의성을 잘 발휘한다는 믿음이 미슬리딩이라고 잘못된 거라고. 됐어요? 그래서 차분한 이런 상황이 더 많은 창의성으로 이끈대. 근데 이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미슬리딩이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분 오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요약문 보실 때 유의하시라는 겁니다. 이 통념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아 이거는 원래 내용과 반대되는 게 나와야 되는구나. 됐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4번 넘어갈게요. 자 4번은 이제 구 버전으로 나왔네요. 단어 버전이 아니라. 그리고 빈칸이 비교적 중간 부분에 나와 있고 자 우리가 또 한번 찾아보자. 역적과 관련성이 있을 만한 표현이 있는지 한번 또 찾아볼게요. 일단 however나 but이나 저기 밑에서 보이네 얘들아. 찾았니? 밑에서 두 번째 줄 however 찾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역적과 좀 관련성이 있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어디 나와 있냐면 빈칸 윗부분의 중간 보면 rather라는 표현이 있어요. rather 됐어요? 얘도 역적의 속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오히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앞 내용이 이러이러하대.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오히려 이러이러하다. 됐어? 그래서 rather 이하가 아무래도 중요한 문장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 그래서 빈칸이 뚫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12강의 4번입니다. 첫 문장부터 또 소재 파악해야 되니까 항상 제가 아까도 말했던 거 소재 작성하면서 받아보세요. 소재 작성하면서 During a particularly trying time early in my sales career. 자, 내 판매 경력 초기에 특히나 힘들었던 그런 시기 동안에요. 세일즈 매니저가 gave me a poster. 나에게 포스터 하나를 줬답니다. 어떤 포스터냐? That read. 뭐라고 읽히는 뭔가 써져 있는 포스터래요. If it is to be, it is up to me. 이렇게 돼 있어요. If it is to be 하면은요 여기서 be to 용법이거든.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이야. 그럼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면은 그것은 나에게 온다라는 뜻이에요. 직역을 하자면. 그러니까 뭔가 발생할 일이 있다면은 그 발생한 일이 나에게 온다. 그러니까 나에게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됐어? 근데 첫 문장 봤을 때 지금이야 내가 해석을 해줬지만 니네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아마 해석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헷갈리죠. 어떻게 하라고요? 넘어가도 된다고. 넘어가도 돼요. 뭔진 모르겠어. 근데 여기서 뭐 포스터가 소재이지도 않을 거고 무슨 뭐 세일즈 커리어가 뭐 소재이지도 않을 거고 지금 첫 문장으로 우리가 뭔가 소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문장 보시면 I realized within that moment 그 순간에 나는 깨달았는데 대절이야를 깨달았답니다. 근데 여기가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if절이 그렇게 안에 들어가 있고 대절의 주어 동사가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구조예요. 자, 큰 틀만 그냥 정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어떠한 변화 아니면은 개선이 were going to occur 발생할 거라면요. in my outside world 나의 외부 세계에서 나의 외부 세계에서 어떤 변화나 그런 현상이 발생할 거라면 they need 그들은 뭘 필요로 하느냐 to begin within my inside world랍니다. 나의 내면의 세계 안쪽에서 시작하는 걸 요구한대요. 됐어요? 이게 뭐야? 이게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결국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소재가 변화야, 변화. Any changes 나와 있잖아, 그렇지? 변화에 대한 건데 이 변화가 조건으로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 대조가 아니니까. 자, 외부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을 하려면 외부 변화가 일어나려면은 이에 대한 조건이 무엇이다? 내부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부 변화가 필수적이다. 됐어요? 이게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라는 거야. 외부에서 변화가 일어나려면 내부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요. 됐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만약에 외적인 변화라고 한다면요. 제 입장에서 뭐라고 그럴까? 우리 학원이 관이 뭐 10개가 생긴다? 뭐 이런 거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게 이제 외적인 변화죠.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우리 학원이 관이 10개가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마인드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일단 핵심 키워드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요거예요, 요거. 외부 변화, 내부 변화. In life, 삶에서 a meaningful or macrocosmic change within society. 모든 의미 있거나 아니면은 대우주적인 변화랍니다. 사회 안에서요. 잘 봐. 여기서 macrocosmic이라는 대우주적인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리고 이하에서 보면은 microcosmic이라는 소우주적이라는 게 나왔어. 그럼 대우주적이란 게 뭐야? 사회적 변화란 건 뭡니까? 외부의 변화를 말하는 거야. 외부의. 됐어? 그럼 마이크로코스믹이란 건 뭡니까? 개인의 변화를 말하는 거겠죠. 개인의 변화는 건 뭐야? 내부의 변화를 말하는 거겠죠. 됐어? 즉 위에서 말한 거를 상수한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한 겁니다. 패러프레이징 한 거예요. 모든 의미 있거나 대우주적 변화, 사회에서의 대우주적 변화는 또 뭐로 시작한다? 이게 써놓은 마이크로코스믹 레벨이랍니다. 소우주적인 수준에서 시작된다는 거야. 즉 그게 뭐다? 당신과 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과 나다라고 말하는 게 뭐야? 즉 개인이 변화해야만 사회가 변화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겠죠. 작은 변화가 있어야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다 이렇게 연결되는 말인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어서 볼게요. 너가 할 수 없는데요. assertively 너가 강압적으로 impose 부과 강요할 수 없습니다. 효과적인 변화를요 어떠한 사회에서에 대해서라도.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서 외부라는 게 계속해서 상징적으로 나오는 게 사회적인 것, 내부는 개인적인 것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게 뭡니까? 너가 사회에 대해서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할 때, 효과적인 변화를 주려고 할 때 위압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변화를 주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강제적으로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된다? It must be a choice. 선택이어야 한대요. 뭐가? That is felt within blah blah blah. 오히려 그것은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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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에 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선택이어야만 한답니다. 됐어?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걸 토대로 해볼게. 주제는 이미 나왔어. 주제는 뭐야? 개인의 변화가 있어야만 사회적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거야. 그런데 요 내용에서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해야겠죠. 효과적인 변화는 뭐다? 뭔가 내부에서 느껴져야 하는 선택이다. 이런 뉘앙스로 나와야 된다는 거야. 여기에서 내부적인 거라고. 내부적인 거. 됐어요? 위에서 나온 건 뭐냐? 우리가 강압적으로 효과적인 변화를 강요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 뭔가 우리가 막 변해라 해갖고 해서 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각자가 개인부터 하나하나씩 변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너네 입장에서 외부적인 변화라고 한다면은 그냥 쉽게 말하면 니네 성적 올리는 거라고 한번 해볼게요. 니네가 각자 다 전원 다 올 100점을 받는 거다. 외부적인 변화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내가 너네한테 100점을 받아야 돼 라고 내가 막 강압적으로 막 어떻게 한다고 해서 니네가 무조건 100점이 나오냐? 그랬다면 내가 진작에 했지. 그런 게 어딨어. 니네가 진정으로
최상위권이 되고 항상 100점 나오고 1등급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 여러분의 마음가짐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태도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계속 하는 패턴이 어때요?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됐어? 앞에서 나온 거는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너 자체적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이 맥락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빈칸에는 뭔가 내부적인 변화에 관련된 이런 거에 대한 뉘앙스가 나와야 우리가 정답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이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넘어가 볼게. 자, collectively 집단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은 must band together 어떻게 해야 된대? 단결해야 된대요. 그리고 say with one voice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답니다. We're mad as hell and we're not gonna take it anymore. 우리는 겁나 빡쳐 있고요. 그리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한 목소리로 단결해야 된답니다. 여기서 단결해야 된다라는 거는 변화를 주려면은요 의견이 산발적이면 안 되잖아. 뭔가 우리가 사회적인 큰 변화를 주려면은 그렇잖아. 뭔가 사람이 똘똘 뭉쳐갖고 밴드 해야겠죠. 서로 뭉쳐야겠죠. 그렇죠? 근데 뭉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각자 개인부터 변해야 된다. 또 이 얘기 나올 거라고. 됐어? 계속 똑같은 얘기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내용 나오는지 볼까? For this to occur, however, 그러나 이런 일이 발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한 사람, 개인이 나왔지? 개인이 must be willing to, 기꺼이 뭐 해야 된다? Take the reins, 통제권을 가져야 된답니다. 변화에 대한 통제권을 가져야 된대. 이게 뭔데? 변화해야 된다고 쉽게 말하면. 개인이 변화해야 된다고. With all the risk, 모든 리스크가 those reins entail. 자, 여기서 entail이라는 거는 수반하는 건데 그러한 통제권이 수반하는 모든 리스크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구문 분석이 주어 동사가 이게 그러한 통제권이 수반하는 모든 위험과 함께 기꺼이 변화에 대한 통제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with an iron resolve 강철과 같은 결심으로 lead the charge of effective change 효과적인 변화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 결국에 봅시다. 변화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사회적 변화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단결이 필요해. 단결이 필요하대. 근데 그 단결은 이제 어디에서 나온다? 개인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개인의 마음에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됐어요? 개인의 마음의 결심에서 시작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사회적 변화를 주는 거에서 첫 번째 단계 일단 개인적 어떤 마음에서의 변화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어지는 거야? 그 똘똘 뭉쳐야 되는 거야. 그 이제 같이 이제 단결을 해야겠죠. 그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뭘로 이어진다? 사회적 변화로 이어진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가 빈칸에 들어가야 될 거는요. 뭔가 내부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뭔가 내가 뭔가를 일깨워야 된다. 내가 뭔가 나부터 변화돼야 된다. 대충 이런 뉘앙스의 말이 나와야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정답 몇 번이야? 네, 맞습니다. 3번입니다. The conscience of its inheritance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사회의 거주자들의 의식이라고 했어요. 거주자라고 쓴 거는 니네가 여기서 individual, 개인이라고 써버리면 너무 쉬워지잖아. 그러니까 거주자라는 표현을 쓴 거야. 거주자. 거주자가 뭔데? 결국 개인이잖아요. 개인들. 됐어? 그러니까 그 사회의 개인들의 거주자의 의식입니다. 의식. 근데 이 의식의 뭡니까? 의식의 within deep 앞부분을 보면 felt deep within 이렇게 나와 있죠. 그 거주자들의 의식에 뭔가 내면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그런 선택권. 쉽게 말하면 내가 너네한테 또는 너네 부모님께서 너네한테 백날 공부해라라고 외부에서 강압적으로 해봤자 변화되지 않아요. 니네가 너네 각자 마음에 내면 깊이 있는 곳에서 뭔가 일깨움이 있어야겠죠. 아, 내가 이러니까 공부를 해야겠구나. 저러니까 공부를 해야겠구나. 여러분이 스스로 동기부여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로 인해서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외부적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정답 3번 나오고 요약 부분 같이 정리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재는 안에서 시작되는 변화, 내부에서 시작되는 변화 이런 내용이고 요약을 볼게. 자, 사회의 변화. 일단 소재는 다 체크할게. 사회적 변화야, 개인의 변화야. 됐어? 다 소재죠. 사회적 변화는 개인의 변화로 인해 생겨나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고요.
강한 내면의 결단력 이런 말이 중요하겠죠. 강한 내면의 결단력으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즉 사회적 변화는 무엇이다? 개인의 변화로부터 비롯된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쉽게 말하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 뭐 strong inner determination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회적 변화, 사회에 있어서의 변화 그리고 개인에 있어서의 변화. 어디건요? 개인에 의해서, 개인만 체크하면 되겠네요. 됐죠?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숙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은 단어 테스트 생략하겠습니다. 단어 테스트 오늘 볼 거는요. 그 다음 주 언제냐? 수요일 날 내가 보강 잡았잖냐. 니네 문자 다 확인했지. 그래서 내가 그 월요일 날인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얘기를 해줄게요. 다음 주 수요일 날 8시 반까지 오시고요. 8시 반까지 오세요. 그냥 7시 반에는 오기 좀 힘들 것 같아요. 8시 반까지 오시고요. 그때 리딩 보강을 진행할 거니까 리딩 교재 가져오면 돼요. 워크북이랑 다 해갖고 알겠죠? 그래서 숙제는 조금 빡빡할 수 있다. 오늘 내준 숙제가 그때까지 수요일까지는 돼야 되니까 알겠지? 그리고 그 외적인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뭐 단어 시험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니네 여기 정규 단어 시험 보는 거 있잖아. 그런 거는 없을 것 같고 데일리 테스트도 일단은 생략할까 생각 중이에요. 일단은요. 근데 이것도 아직 좀 고민 중이에요. 어쨌든 8시 반까지 했어요. 알겠죠? 자, 일단 숙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난번에 8번까지 했었죠. 12강 남은 거 하면 되겠네요. 네. 12강 12번까지 하시면 됩니다. 12번까지 똑같아요. 문제 풀고 단어 조사하고 제가 전에 말했다시피 빈칸에 들어갈 내용 쓰는 거 있죠? 빈칸에 들어갈 내용 한글로 써보기입니다. 오늘 제가 한 것처럼 한글로 써보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워크북 다 해오시면 되고요. 됐죠? 자, 고생들 했습니다. 그리고 시연이는 단어 시험 봐야 된다.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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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기서예요. 아니 A 죠. 고생했어. 예, 고생했습니다.